우리가 좌측에 있는 텍스트랑 우측에 있는 텍스트가 똑같이 마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마약, 사범, 검거. 검거. 학교 앞, 마약 떡볶이. 꿀맛. 그러니까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112 신고 접수 업무 지원 AR을 만든다. 네.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을까? 입출력 데이터를 잘 만들어 볼게요. 뭐부터 만들고 싶으세요? 얘를 지원한다 그러면? 일단은 말로 하는 거를 글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맨 처음에 이제 필요한 기능이에요. 음성 인식기. 그러면 112 음성 신고 데이터랑 그거를 실제 텍스트로 전사한 출력값 그거를 쌍을 페어를 만들고 그걸 여러 개를 가지고 그걸로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데이터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이 확보하는 거에는 이게 굉장히 개인정보랑 민감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 과제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기업체에서 작업자 몇 분이 독방처럼 어디에 갇혀서 네. 어머나. 들어가서 실제 신고 음성을 듣고 그거를 타이핑으로 다 손으로 치세요.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네. 결국엔 사람이. 그렇죠. 네. 결국엔 필요하죠? 네. 근데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는 게 대응 코드 네. 분류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음성 인식기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됐어요. 네. 그 텍스트를 정답이 있을 거잖아요. 신고자분이 실제로 112 시스템에다가 넣은 대응 코드가 있을 거고 네, 네. 네. 사건 종별이 있을 거고 신고 내용 요약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다 정답 값이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 페어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사건 종별을 분류하는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러면 음성 인식기로 자동 전사가 됐어요, 텍스트가. 그러면 우리 딥러닝 모델 쓴다 그랬죠? 네. 그러면 딥러닝 모델이 무엇을 해야 되죠? 사건 종별 아까 몇 개라고 했죠? 58개. 58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뭐냐? 뭐를 내뱉어야 되냐? 좌측을 보고 주치자라는 거를 출력해내야 돼요. 네. 정답이 있죠. 네. 네. 그 정답을 모델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알려주는 것 뭐 지도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네. 지도학습 방식으로 저 딥러닝 모델의 W를 찾아요. 네. 근데 앞에서 머신러닝, 휴먼러닝 그 할 때는 자꾸 우리가 숫자 값을 맞췄잖아요. 네. 우리의 출력해야 되는 게 숫자였어요. 숫자는 회귀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 분류 문제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종류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58개 중에 하나를 구분해내요. 그렇죠. 그쵸? 그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 58이라는 크기의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 우리가 네 번째가 주치자를 표현하는 칸이라고 해볼게요. 네. 거기 칸에만 1, 나머지는 0이라고 채워놓고 저 함수가 저 벡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게 딥러닝 분류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글이 들어오면은 딱 저 값이 클래스 4번에만 4번 칸에만 1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그렇게 하도록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딥러닝이죠. 그러면 입력값도 텍스트잖아요. 네. 네. 얘를 그러면 어떻게 숫자로 변경시켜서 입력시켜주냐?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텍스트 예시를 마약, 사범, 검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작은 단위로 일단 쪼개요. 그 단위 쪼개진 예시가 저렇게 저거를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가. 네. 지금 전 단어로 쪼갰지만 사실 단어만으로 쪼개지지 않고 더 잘게 요새는 더 쪼개지기도 해요. 네. 어쨌든 저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각각의 토큰을 숫자로 매핑을 시켜요. 숫자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네. 저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로 변경된 거가 실수 벡터로 우리가 변환을 시켜요. 실수. 밑에 값을 보시게 되면 저 3210이라는 저 숫자가 다음과 같이 주르륵 숫자가 적혀져 있는 벡터 값이 돼요. 저 벡터 값이 의미하는 게 마약이라는 걸 우리는 다 정해놓고 저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방식대로 이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좌측에 있는 텍스트랑 우측에 있는 텍스트가 똑같이 마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마약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갔지만 저 단어가
다른 의미라고 이해를 해서 다른 출력값을 내뱉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델이 이미 발전되고 있고 그 문맥의 상황을 반영해서 다른 벡터 값이 입력되도록 이제 요새 모델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 잘 요약을 해보면 텍스트도 숫자 벡터의 연속된 벡터의 값으로 입력이 되고 그 값을 우측에 있는 것처럼 벡터로 바꿔주는 우리가 함수 값을 찾는다. 저 함수에 모르는 W가 엄청 많은데 그 W 값을 좌측에 입력 값이 들어오면 우측 값처럼 내뱉으세요. 조금씩 값을 조정해서 맞춰가는 게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분류 모델을 사건 종별 분류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모델을 처음부터 우리가 생짜로 다 학습하지 않아요. 네. 이미 어느 정도 W 값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다운 받은 거를 조금 조정하는. 근데 미리 그렇게 일반적인 값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똑똑하고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활용되는 게 자기 지도 학습. 앞에서는 지도 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내뱉을 출력 값을 정해주고 그게 네. 정답이라고 정해주고 그 값을 만들도록 모델을 만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도 학습이라고 했는데 네. 자기 지도 학습은 뭐냐면 출력이 입력의 일부가 돼요.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는 텍스트가 있어요. 네. 네. 이걸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 거예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네. 네. 마스크라는 단어는 뭔가를 채워야 되는 단어예요. 여기에 뭔가가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빈칸. 빈칸이에요. 빈칸. 빈칸. 옛날 스펀지처럼 나는 뭐뭐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언어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 때 우리가 네. 인터넷에 있는 막 글들이 많잖아요. 네. 그 글에다가 임의로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만들어. 그렇죠. 빈칸을 채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빈칸을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답을 알죠. 네네. 네. 그걸 출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력될 값에서 출력값을 만든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2가지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오늘까지 들어왔을 때 학교에를 맞추는 문제를 만드는 문제. 아.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래서 엄청 많은 글들을 학습을 미리 시켜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학습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와서 다운 받아놓고 경찰 사건 종별을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112 신고자와 접수자의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 그 입력값과 그다음 주치자가 나올 수 있도록 셋을 만들어서 그걸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옛날처럼 단어를 읽는 것부터 안 가르쳐도 그렇죠. 이미 그 언어는 좀 알고 있으니까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만 조금 알려주면 되는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네. 그게 자기 지도 학습. 그래서 마스크를 채우는 그 문제 있죠. 빈칸을 채우는 빈칸을 문제. 채우는 문제는 네. 독서광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을 자꾸 뚫어놓고 그거를 채울 수 있도록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언어 이해를 엄청 잘하는 독서광 모델이 만들어졌다. 네. 그런 모델이 사전 학습되어 있고 우측처럼 일단 다음 단어를 내뱉어. 챗GPT가 그런 방식이에요. 다음 단어를 일단 내뱉게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가짜 말도 일단 내뱉죠. 네네. 네.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측처럼 계속 이렇게 달변가처럼 만들어진 언어 모델을 가져다가 아까처럼 네 112입니다. 여기 술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우측처럼 주치자가 나오게. 대응코드 분류 모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응코드의 정답이 나오게. 네. 네. 그렇게 데이터셋을 만들고 W 파라미터 값을 미세 조정한다. 네. 이걸 제가 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분류하는 모델을 개별적으로 만들다 보니 모델의 개수가 많죠. 모델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개수가 많아지면 이거 관리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아까 다음 단어 예측하는 것처럼 생성형 언어 모델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으니 네. 저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입력값과 출력값을 만들어 놨냐면 다음에 112 신고의 사건 종별을 판단해줘를 앞에 붙여. 같은 입력값이 들어오더라도 뒤에 있다는 다음에 112 신고의 대응 코드를 판단해줘. 이걸 앞단에 붙이면 입력값이 조금 달라지죠. 네. 네. 그럼 출력값이 사건 정보를 판단해달라고 하면 사건 정보를 출력하도록, 대응 코드를 판단해달라고 하면 대응 코드를 출력하도록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생성형 모델을 미세 조정시켜. 달변가인 애를 미세 조정시켜. 그러면 그게 언어 생성 모델 기반으로 우리가 상황 인식을 하는 모델을 개발했어요. 네. 그럼 모델이 아까는 2개였죠. 네. 근데 하나로 줄었죠. 네. 그러니까 관리 면에서도 이점이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건 종별이랑 대응 코드를 잘 생각해 보면 살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살인. 그쵸? 네. 걔는 보통
코드가 몇일까요? 코드 제로. 코드 제로일 경우가 네. 많죠. 네. 근데 기존의 언어 이해 모델을 파인 튜닝, 미세 조정 시켰을 때는 이 언어 모델이 그걸 학습했을까요? 따로따로 학습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애가 학습이 됐겠죠. 근데 지금은 한 모델에다가 아, 앞에 사건 종별 대응 코드만 달라졌지 네. 같은 신고 내용의 텍스트가 들어오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얘가 알게 되는 거야. 아, 사건 종별의 살인일 경우가 코드 제로를 잘 내뱉도록 모델의 W가 학습이 돼. 아, 그러니까 더 똑똑해졌어. 네. 그렇죠. 그래서 성능이 더 좋게 만들어졌어. 그쵸. 그러면 뭐 상담 문의인 사건 종별이다. 네. 그러면 당연히 코드 보겠죠. 네. 그걸 임의로 알려주지 않아도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학습시킨 것만으로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제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이 방식을 설명을 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in context learning은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답변을 내뱉는다. 자, 입력값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아래 신고 대화는 경찰에 신고하는 신고자와 이를 듣는 접수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짧은 구분이나 키워드를 추출하여 슬래시로 구분해 요약하세요. 답변 방식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라고 하고 예시를 줘요. 그러면 신고 대화랑 요약의 예시를 한 가지, 두 가지, 뭐 세 가지 정도를 넣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신고 대화의 텍스트를 넣어요. 그러면 지금 생성형 모델이 저 신고 대화를 위의 예시와 같이 요약해내요. 그러면 이 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미세 조정시켰어요. 네. W 값을 구했어. 다시 조금씩 미세 조정해서 구했어. 그러기까지도 사실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입력값과 출력값의 레이블링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데이터 그럼 사람이 결국 또 만드네요. 너무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지금은 또 어느 수준까지 왔냐? 그냥 예시 몇 개만 딱 던져줘도 저 생성형 언어 모델이 지금 신고 대화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 그쵸. 네. 저 파라미터는 변경되지도 않았어.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언어 모델을 쓸 수 있고 요새 또 언어 모델 NLP 분야에서 핫한 게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에요. 이건 뭐냐면 생성형 모델이 생성을 할 때 입력값에서 원래는 그 문맥 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문맥 안에 우리가 예시를 넣어줬잖아요. 네. 근데 예시를 빼고 이제는 뭘 넣어주냐면 외부 데이터에서 검색을 해서 답변에 사용할 만한 애를 검색해내서 문맥 안에 넣어줘서 같이 입력해줘. 그렇죠. 요즘 그렇게 하죠. 그러면 네. 거기 안에서 답을 내니까 학습 안 된 최신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답변을 내줘. 그러면 경찰 데이터가 한국 경찰 매뉴얼이 시중에 있는 언어 모델이 학습이 잘 됐을까요? 우리 보안 이런 문서들인데 안 됐겠죠. 안 되어 있죠. 네. 근데 우리 경찰에서 저 레그 기술을 쓰게 되면 매뉴얼 내용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입력값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답변을 내리니까 똑똑해지고 거짓말 안 하고 실제인 답변을 내뱉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112 신고 접수 요원을 돕게 만들었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접수자분들이 지금 뭐 성폭력 건이에요. 그러면 성폭력 건이구나 하고 시스템에서 성폭력 탭을 누르면 성폭력을 대처해야 될 때 접수받을 때 필요한 뭐 지침이나 필요 질문이나 이런 매뉴얼들이 쫙 있어요. 그걸 읽고 대응을 하셔요. 그걸 언제 바빠 죽겠는데 그걸 읽고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레그 기술을 잘 쓰면 어떻게 되냐. 음성 인식기에서 일단 텍스트로 변환됐어요. 네. 텍스트에서 우리의 상황 인식기에서 뭐가 나와요? 사건 종별이랑 대응 코드가 나와요. 네. 네. 걔로 검색을 미리 해요. 매뉴얼에서. 네. 그러면 성폭력 건이다. 네. 아니면 코드 몇 건이다. 그 해당 매뉴얼에서 이 접수자에게 필요한 답변을 해줘. 라고 같이 입력을 시켜줘. 네. 그러면 바로 이 그냥 모델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성폭력 신고건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는 대응 지침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네. 그럼 원래는 그냥 성폭력이라 하면 자기가 사람이 보고 이해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를 하나하나 사용해서 답변을 해줬다면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이 바뀌게 된 거죠. 좀 더 그렇죠. 수월하게. 그런데도 이제 해결해야 될 건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아, 첫 번째. 사투리. 그쵸. 네. 아까 또 채팅이 나왔죠. 제주도 사투리 이런 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투리 같은 게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되는 게 음성인식기. 저희 쪽 연구는 연구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지 실증 단계를 거치거든요. 네. 이번에 실증지가 전남 광주였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전남 광주에 가서 택시를 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헉! 이거 성능이 잘 안 나오겠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전히 해결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 이제 또 장표에서 보시면 요새 범죄라는 게 네. 한 가지로 분류되는 범죄가 잘 없어요.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 잘 내뱉게 해주면 좋겠다. 그걸 잘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신종 범죄. 그러니까 지금은 N번방이라는 단어가 성범죄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
이게 모델에 학습되지 않았다면? 모델은 아. 알까요? 이게 성범죄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못하겠죠. 네. 이런 신종 범죄들은 경찰관 분들에게 이거 58종 그 어느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잘 학습 못한 범죄야. 분류를 못하겠어. 를 알려주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만 해도 이제 조선족 분들의 말투다 하면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 라고 알잖아요. 네. 이런 사회적 편향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사실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학습하면 그런 편향을 가지게 돼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학습 데이터를 잘 구성을 하거나 그런 방식을 막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된다. 꾸준히.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더 큰 숙제겠네요. 진짜. 그럼요. 네. 뭐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요새 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 맥락을 읽어내고 분위기를 읽어내고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건 여전히 경찰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네. 예를 들면 짜장면 주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인터넷 그렇죠. 신고해서. 네. 근데 그게 장난 전화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찰분들은 이걸 지금 이거 지금 위험하다. 위험한 신고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아시고 그거를 코드 제로를 내렸다고 해요. 네. 실제 그렇죠, 그 그렇죠. 예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는 학습 데이터에 우리가 없다 그러면 그렇죠. 인공지능은 당연히 못하는 건데 네.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엄청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판단의 주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경찰분들이 조력을 받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다만 그 업무를 되게 수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점이다. 이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어요.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 혹시 인공지능 연구자분들이 이걸 듣고 계신다면 네. 과학 치안이라는 이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분야예요. 연구가 아직 많이 필요한 현장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과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인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 의미 있는 분야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센터에 지원을 해서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동료 구하시는 그렇죠, 분들 지금. 그렇죠. 네, 어. 도둑.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장에서 치안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제 경찰분들. AI라는 게 실제 좋은 현장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현장 경험에 대해서 제가 잘 듣고 그걸 문제를 정의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의식이나 현장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좀 아셔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 여러분들께도 이제 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분야가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야. 오늘 시간도 기가 막히게 딱 맞추네요. 야.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